조명만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공간 분위기를 가장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명을 고르려 하면 색온도니 밝기니 용어가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입문자라도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조명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 구성 방법까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조명 기초 개념. 조명을 고를 때 꼭 알아둬야 할 핵심은 세 가지예요. 색온도, 밝기, 배광. 색온도는 빛의 색깔을 말합니다. 단위는 켈빈, 숫자가 낮을수록 따뜻하고 높을수록 차갑게 느껴져요. 2700에서 3000 켈빈의 전구색입니다. 노란빛으로 아늑하고 포근해요. 침실, 서재, 무드 등에 적합합니다. 다만 밝기가 낮게 느껴질 수 있어서 어르신들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튼박스, 포인트 조명 위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6000 켈빈의 주광색은 푸른빛이 도는 차가운 화이트 톤입니다. 사무실, 병원처럼 집중이 필요한 공간에 어울려요. 하지만 집에서 쓰면 차갑고 긴장감을 줄 수 있고 눈을 자극해 수면에도 방해가 되니 침실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운데에 위치한 약 4000 켈빈의 색온도를 지닌 주백색은 아이보리 톤의 자연광에 가깝습니다. 적당히 밝으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있는 가장 중립적인 톤이라 요새 신축되는 주거 공간의 거실이나 주방 등에 가장 많이 메인 색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명입니다. 2번 밝기. 조명의 밝기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몇 와트 전구인지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와트는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밝은가가 아니라 전기를 얼마나 소비하느냐를 나타내는 소비 전력의 단위입니다. 과거 백열등 시절에는 이러한 소비 전력이 곧 밝기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줬지만 요즘처럼 LED 조명이 일반화된 시대에는 LED 10W로도 백열등 60W 수준의 밝기를 내기 때문에 와트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빛의 양, 밝기 자체를 수치로 표현한 루멘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0 루멘은 예전 60W 백열등, LED 8에서 10W 전구 정도의 밝기예요. 이러한 기준점을 참고해서 공간 크기와 사용자 성향에 맞춰 밝기를 조절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 배광. 조명에서 배광이란 빛이 퍼지는 각도입니다. 좁게 모이면 스포트라이트처럼 강조가 되고 넓게 퍼지면 공간 전체가 부드럽게 밝혀집니다. 다운라이트만 봐도 이 빛의 각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생기는데 확산형과 COB 타입으로 나뉩니다. 확산형 다운라이트는 빛이 넓게 퍼져서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밝힌 데 적합해요. 눈부심이 적고 분위기가 편안해 거실이나 복도처럼 넓은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반면 COB는 광원이 좁은 각도로 집중되어서 그림이나 아트월 같은 공간의 포인트를 살리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2번 조명기구 종류. 두 번째로는 조명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주택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직부등입니다. 천장에 딱 두는 형태로 설치가 간단하고 관리도 쉬운 게 장점이에요. 다만 디자인이 평범한 경우가 많아서 포인트 조명으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등입니다. 말 그대로 천장 속에 숨겨져 있어서 본체는 보이지 않고 빛만 나오는 방식이라 미니멀하고 군더더기 없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주거 공간에는 2에서 3인치가 가장 적당한데 너무 크면 오히려 조명이 과하게 도드라져서 공간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다음은 펜던트입니다. 줄로 매달려 있는 디자인 조명으로 보통 주방 아일랜드나 식탁 위에 많이 쓰입니다. 조명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해서 포인트를 주기에 좋은 조명입니다. 다음은 벽등입니다. 벽면을 따라 은은히 퍼지는 조명으로 침대의 양옆이나 복도처럼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곳에 쓰입니다. 공간 깊이감도 더해주기 때문에 밋밋한 벽면을 훨씬 입체감 있게 연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탠드 조명입니다. 바닥용 플로어 스탠드나 테이블 위에 올리는 테이블 램프가 있어요. 이동이 자유롭고 켜고 끄기 편해서 독서등이나 무드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빛을 확산해주는 동시에 인테리어 오브제로서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번 조명 구성 방법. 조명은 단순히 시야 밝기뿐 아니라 주변 환경의 조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일 조명보다는 목적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누어 조합하는 레이어드 조명으로 완성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 조명이 있습니다. 방 전체를 고르게 밝히는 기본 조명이에요. 천장에 다는 직부등이나 매립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체 분위기를 설정하고 기본적인 시야 확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작업 조명입니다. 요리, 독서, 화장, 공부처럼 특정한 활동을 위한 집중 조명이에요. 문서 작업과 독서는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높은 조도로 확보하게 하는 등 각 작업마다 필요한 조도에 맞춰 빛의 방향성과 밝기를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은 강조 조명입니다. 액자나 식물, 소파처럼 특정 요소를 강조해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쓰는 조명인데 공간에 그림자와 명암을 더해 입체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작은 스팟 조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조명을 공간의 목적과
구조에 맞게 적절히 조합해야 시각적으로 훨씬 안정감 있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명이 너무 강하거나 부족하면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거나 눈의 피로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4번 플리커플이. 마지막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플리커플입니다. 조명이 빠르게 깜빡이는 현상을 플리커라고 하는데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눈 피로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확인하려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슬로우 모션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조명을 비춰보세요. 만약 화면에 검은 줄이 생기거나 작은 깜빡임이 보인다면 그 조명에는 플리커가 있는 거예요. 공부방, 서재, 작업실처럼 오래 머무는 공간일수록 플리커 프리 제품을 사용하면 장시간 사용해도 눈에 피로감이 덜하기 때문에 조명을 구매하실 때 꼭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명 인테리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내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해지면 오늘 알려드린 조명의 원리와 구성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공간에 꼭 맞는 조명 계획을 충분히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